안녕하세요. 오른중학교 3학년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독서 수업을 함께 될 이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목소리로만 만나게 되어 참 아쉽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고 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의 독서 수업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5교시 국어 수업 잘 듣고 왔죠? 국어 수업의 경우 EBS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루어지지만 소단어 형성평가나 과제물이 있을 경우 그리고 독서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독서 수업은 매주 한 교시씩 진행될 예정이고 칼럼을 읽고 여러분들이 칼럼 노트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제형 수업입니다. 다만 오늘은 첫 수업인 만큼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칼럼 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글 클래스룸에 어떻게 가입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동영상 강의 옆에 있는 인터넷 창을 띄워서 옆에 놓고 선생님과 함께 가입을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은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아닌 크롬으로 구글을 접속하여야 합니다. 크롬으로 접속 시 화면과 같이 구글로 바로 연결됩니다. 혹시 인터넷 실력이 너무 좋은 친구들은 벌써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완료해버린 친구 있나요? 구글 클래스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버튼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학교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오륜, 그리고 이 부분이 학번, 골뱅이, sonline20.sen.go.kr입니다. 자신의 학번에 맞게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예를 들어 이 학생은 3학년 8반 1번인 거고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박보검이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보검이는 3학년 9반 20번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학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30920이 되겠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학번에 맞게 아이디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로그인한 후에 계정 설정에 들어가 바꿔주세요. 해당 창에 방금 확인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로그인 후에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잘 확인한 후에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다들 잘 쫓아왔나요? 어렵지 않았죠? 자, 우리 지금 구글 로그인은 한 상태니까 이번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9개의 점이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 클래스룸 이런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학생이신가요? 교사신가요? 네, 우리는 학생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클릭 후에 계속 버튼을 누르고 나면 화면과 같이 클래스룸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된 클래스룸에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어교실과 독서교실 모두 들어와야 되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국어교실방 하나, 독서교실방 하나 모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혹시 선생님, 저는 초대된 방이 뜨질 않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누락된 친구들은 다음에 수업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교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초대 코드가 말썽을 부리거나 혹은 추후에 수업과 관련된 문의는 1, 2반의 경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저 이슬쌤에게 그리고 3반부터 6반까지 친구들은 이미연 선생님에게 그리고 7반 친구들은 하인혜 선생님에게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구글 클래스룸 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참 쉽죠? 이제 여러분이 모두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칼럼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EBS 혹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칼럼 작성 안내라는 제목의 PDF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책 왼쪽에 선생님이 주는 컬럼을 공책 크기에 맞게 잘라붙이도록 합시다. 이 칼럼을 문단별로 나누어 핵심어 또는 중심 문장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혹시 프린트가 가정에 없는 경우 컴퓨터 화면에 칼럼을 띄워놓고 과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공책 오른쪽은 여러분이 직접 채워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총 4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째, 문단별로 내용을 요약합니다. 각 문단은 한 칸씩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해진 문단 개수를 잘 확인하여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를 통해 처음, 중간, 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다라는 완성형으로 요약해야 하며 30자 내외로 요약하도록 합시다. 둘째, 전체 내용을 총 5줄로 요약합니다. 처음 한 문장, 중간 3문장, 끝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의 형태의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며 알맞은 접속어, 지시어를 통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이도록 합시다. 처음, 중간, 끝의 형태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색펜을 사용하여 색깔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셋째, 내 생각을 5줄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어휘를 3개 이상 정리하도록 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어의 뜻과 구체적인 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잘 들었는데도 아직 과제를 하기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OT를 잘 들은 친구라면 줄이 쳐진 공책이 지금 컴퓨터 앞에 준비되어 있겠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맨 첫 장에는 칼럼 작성 안내를 인쇄해 붙이면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도 또 넘어가 볼게요. 해당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컬럼을 인쇄해 왼쪽에 붙이면 되겠죠. 이 컬럼은 총 몇 문단인가요? 다들 얘기했죠. 총 6문단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숫자를 표시해 놨지만 혹여 앞에 숫자가 없더라도 우리는 6문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맞아요. 한 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각각의 형식 문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채울 것은 문단별 요약, 전체 요약, 내 생각 쓰기, 어려운 어휘 정리입니다. 문단별 요약을 통해 전체 요약이 가능할 테고 전체 요약을 통해 전체 글을 이해하고 나면 내 생각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어휘 정리는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체크해두면 굉장히 정리하기 편하겠죠? 그럼 선생님과 문단별 요약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1문단입니다. 선생님은 소리내어 읽겠지만 여러분들은 속으로 천천히 읽어가면 되겠죠? 스페인 아이 경영대학원이 설립한 싱커스 50재단은 2년마다 전세계 경영사상가 50명을 선정해 순위를 발표한다. 어떤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전세계 경영사상가를 뽑는구나. 11월에 발표한 2019년 1위는 블루오션 전략의 저자인 김희찬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와 이 교수와 또 같은 대학원의 교수인 르네 바보왕 교수였다. 2명이 지금, 한 명이 김희찬, 2명이 르네 바보왕 교수구나. 이들은 2위를 2번이나 했고 직전에는 4위를 했다가 올해는 1위를 오른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인 및 동북아시아 출신으로는 최초의 1위이다. 재단 측은 두 저자를 21세기의 획기적인 전략을 제시한 사상가로 꼽았다. 이 재단, 싱커스 재단은 획기적인 전략을 제시한 사상가로 이 2명을 뽑았대. 무슨 전략이지? 여기까지가 1문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문단의 요약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5년에 출간된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은 획기적인 전략이 블루오션 전략을 말하는 거구나. 이 핵심은 무엇이었다?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라가 주된 메시지였다. 과당 경쟁과 출혈 경쟁이 난무하는 기존 시장인 레드오션이라면 애초에 경쟁자가 없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이 바로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란 개념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화제를 이루었다. 아, 화제를 모으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서 블루오션이란 개념이 화제를 모으고 있구나. 밑줄. 이른바 기승전 블루오션이었다. 블루오션이 처음 나온 지 15년이 지나 여전히 주요한 경영 전략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유는 블루오션이 풀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고 싶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헉,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밑줄을 쳤는데 혹시 이 문단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우리 좀 더 쉬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익숙한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입시 경쟁을 치르고 있다면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많은 레드오션에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경쟁자가 덜하고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은 블루오션으로 갈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린 블루오션에 대해서 궁금할 거고, 물론 이런 입시 전략은 풀기는 어렵지만 우린 당연히 풀고 싶은 과제이겠죠? 선생님이 지금 밑줄을 쳐놓은 부분들을 토대로 요약문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과 중간 부분을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6문단 끝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해당하는 6문단입니다. 김 교수는 블루오션 시프트를 내놓으며 무엇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객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패스트팔로워 또는 너트크래커 같은 이미지는 스스로를 매우 어떤 방식, 제한된 사고방식에 가두고 경쟁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적인 전략적 발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의 틀에 갇히며 혁신적인 전략적 발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되는 거겠죠.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경쟁을 불식하고 기존의 사고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해야만 지금의 레드오션을 돌파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은 이 부분에 밑줄을 쳤습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5년, 10년 뒤에 한국과 한국 기업은 어느 바다 오션에 있을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 부분은 이 칼럼을 쓴 이의 생각이 되겠죠. 의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문단 밑줄을 쳐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각 문단을 핵심어 그리고 중심 문장 위주로 밑줄 치며 읽으며 문단별 요약을 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문단별 요약을 완성했으면 전체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요약을 하기 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문단별 요약 1, 2, 3, 4, 5, 6 그대로 쓰면 전체 요약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요약할 때 앞서 안내문에 따라 뭐뭐 다의 형태로 문장을 써야 됐고 5문장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처음 한 문장, 중간 3문장, 끝 한 문장으로 써달라고 했죠. 그리고 접속어와 지시어도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문단별 요약과 전체 요약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이번에는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총 6문단을 요약했고 전체 요약은 5문장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문장, 2문장, 3문장, 4문장, 5문장. 선생님은 총 5문장으로 전체 요약을 했는데요.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 한번 문단별 요약과 전체 요약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볼래요? 마치 틀린 그림 찾기 같았나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2문장을 선생님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책을 출간한 땡땡 교수와 땡땡 교수는 21세기 가장 획기적인 전략을 제시한 사상가로 꼽혔다. 선생님은 블루오션 전략이란 책을 출간한 이란 부분을 덧붙여주기도 했네요. 여러분, 전체 요약을 할 때는 선택하기, 삭제하기, 일반화하기,
재구성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문단별 요약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정교하게 되어 있는 문장은 선택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문장이나 불필요한 단어는 삭제할 수도 있고 혹은 하위 수준에 있는 단어들을 상위 수준으로 일반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의 중심 문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나만의 단어나 어구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문장을 선생님은 하나, 둘, 셋 그대로 세 문장으로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최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전체 요약을 분명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선택하기를 해줬죠.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는 없었지만 선생님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장의 앞뒤의 선후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줬네요. 자, 하지만 4차 산업의 혁명을 극복할 수 있기에 규제를 풀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고 이 중간 세 문장을 다르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과 같이 결국이란 단어를 추가해서 결론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기존의 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까진 같은데 전략적 발상으로 라는 어구를 추가했고요. 생각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를 지금의 레드오션을 돌파해야 한다로 구체화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색펜을 이용하여 처음, 중간, 끝을 구분해 줄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하지만, 결국과 같이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글의 응집성을 높여낼 수 있도록 접속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내 생각 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의견을 쓰라고 할 때 막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 생각을 쓰라고 하면 우리 아까 읽은 전체 요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이 전체 요약, 즉 이 전체 글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나는 혹시 공감하나? 나는 혹시 비판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새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혹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관점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등등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생각을 써주면 됩니다. 혹은 처음에 글을 쓰기 막막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블루오션 이렇게 중심을 써놓고 마인드맵을 하거나 가지치기를 해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관련된 블루오션은 뭐가 있을까? 혹은 아까 나와 있던 부분에서 공공이랑 관련된 부분도 있던데 경제랑 관련된 부분도 있던데 혹은 나랑 관련된 부분은 입시랑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내 생각 쓰기에 이처럼 전문가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으니 그들 조언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쟁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이 잘 모르는 단어들을 사전에 찾아 어려운 어휘란에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국립국어원 혹은 네이버 다음 여러 사전들을 찾아보기 앞서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주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이 문단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만약에 내가 블루오션 혹은 레드오션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이 문단에서 보다시피 레드오션은 기존 시장인데 어떤 경쟁? 과당 경쟁, 출혈 경쟁이 난무한다고 했고 라면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났고 애초에 경쟁자가 없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도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 빨간 바다. 근데 왜 빨간 바다지? 뭔가 경쟁이 과당 경쟁인가? 출혈 경쟁인가? 그럼 부정적인 단어겠네? 그리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했으니까 블루오션은 뭔가 전망이 좋은 긍정적인 단어인가 보다 라고 글을 읽는 중에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는 밑줄을 쳐놓고요. 밑줄을 치면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일까 유추도 한번 해보고요.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사전에서 찾아 정확한 뜻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휘의 지평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단별 요약, 전체 요약, 내 생각 쓰기, 어려운 어휘 정리를 오른쪽 페이지에 그리고 왼쪽 페이지에는 칼럼이 붙어 있으면 되는데 각각 중요 문장들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혹시 출력을 못한 친구들은 추후에 칼럼 노트에 다 인쇄를 해와야 되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직접 거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칼럼 노트를 작성한 후에 과제 제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 수업 룸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학생 과제 할당됨이라는 표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란에 과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작성한 노트를 사진 찍어 업로드하여도 되고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하여 파일로 업로드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